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리다입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저녁 시간 이제 지났고 잠시 시간이 있어서 한번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국밥이 하나 끌려가지고 국밥이 한번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집이라서 한번 가서 먹어봤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가격은 5,500원이야. 상당히 혜자지 혜자. 요즘 웬만한 국밥 8,000원, 뭐 1만원 이 정도 하는데, 야, 무슨 돼지국밥이 5,500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도 좋고, 맛도 좋고, 하여튼 상당한 영양식이었습니다. 돼지국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충, 뭐 대략 보면 경상도 사람들이 좀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뭐 충청도나 저쪽 경기 수도권 사람들은, 돼지국밥을 잘 안 좋아하고, 그쪽 사람은 소고기 국밥 좋아해요. 소고기 국밥. 소고기 국밥이나 아니면은 뭐 순대국밥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전라도 쪽도 가보니까 돼지국밥 먹더라고. 그 전라도, 경상도. 하여튼 돼지국밥이 또 지역별로 약간 좀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조가 어디냐? 원조 뭐 밀양이냐? 뭐 어디야 저쪽에? 부산이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돼지국밥은 거의 평면화된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 이게 마시는 게 아니라 먹어도 상당히 괜찮다고 봐요. 요즘 삼성전자 주가도 오르고 지금 하이닉스도 오르고 하는데 좀 기분이 조금씩 좋아지죠. 왜 그러냐? 이제 삼성전자가 감산 결정을 했어요. 감산. 이 감산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가느냐? 태평양 건너, 대서양 건너, 하여튼 그 마이크론까지도 영향이 가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도 주가가 급등을 했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칩을 이제 감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도 뉴욕 증시 개장 전에 벌써 거래해서 급등을 하더라고. 급등을 했습니다. 마켓 워치 등에 따르니까 이날 삼성전자가 25년 만에 이제 메모리 감산을 결정을 했잖아요.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최대 메모리 업체 생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개장 전 거래에서 6.5%나 급등을 해가지고 현재 62.34달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땡큐지 뭐. 삼성이 저렇게 해주니까 마이크론도 좋은 거예요. 삼성전자는 세계 메모리 공급량의 40% 이상을 책임지고 있어. 4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그런 감산 결정은 전 세계 D램이죠. 이 D램 가격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분석가들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T의 분석가들도 그러는데 삼성전자의 그 삭감, 이 삭감이 D램 산업이죠. 이 D램 산업에 아주 매우 긍정적이다. 그래서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의 그 생산하고 자본 지출 삭감과 더불어 가지고 올 하반기부터는 D램 가격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CT의 분석가들은 마이크론에 대해서 이제 매수 등급이죠. 이 매수 등급과 플러스 목표 주가, 이 목표 주가 75달러를 유지를 한 거예요. 목표 주가 75달러를 유지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아니라 마이크론도 좀 영향을 좀 받을 겁니다. 주가 올라갈 거야. 내가 볼 때는 뭐 이러다가 한 100달러만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론도 뭐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좀 신나게 좀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죠. 많이 올라야 돼요. 지금 감산의 그 훈풍의 영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잘 되는 기업들이 잘 되는 그 부분들도 많아요. 그 밑에 있는 밑에 있는 LCD가 아니라 올레드죠. 올레드 쪽도 상당히 좀 전망이 밝은 것 같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알짜배기잖아. 알짜배기라서 상당히 좋다. 삼성전자 그리고 또 뭐 하이닉스 이렇게 올라주면은 결국은 또 ETF도 성과가 좋아. ETF도 좋다. 그래서 요즘 개별 반도체 업체들이 역대 최악의 실적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ETF 상품은 줄줄이 30%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이라고 그런 얘기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ETF도 모으세요. ETF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모으는 거야. 시간 될 때마다 모으자.
지금 국내 증시에 상장된 그 반도체 ETF 19개 있는데 19개 레버리지 제외하고 19개 종목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것은 뭐냐? 한국 투자 그 신탁운용의 에이스죠.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타퍼 플러스 셀렉티브. 하여튼 그 해당 ETF는 올해 들어서 41%나 올랐대. 상승률이 상당히 장난이 아니네. 상당히 크게 올랐어요. 41%면은 이 상품은 반도체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그 장비 파운드 기업 등 그 대표 섹터에 골고루 투자 중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타퍼 플러스 셀렉티브. 그 외에도 6개의 반도체 ETF가 같은 기간에 30%가 넘는 견조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더라고요. KB스타 있어요. KB스타의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가 34.5%,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33.5%, 코덱스 FN 시스템 반도체 32.1%, 타이거의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30.4%, 솔의 그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액티브 30.1%, 그 타이거의 차이나 반도체 그 팩트셋 30.1%. 하여튼 웬만하면 다 30% 넘었네. 30%. 요즘 반도체 이제 앞으로 여러분 다 반도체로 또 이제 수급 몰리기 시작하면은 제2의 또 에코프로 나오는 거야. 에코프로 나옵니다. 특히 반도체 ETF 대부분이 국내 대표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하고 그 하이닉스 단일 종목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한 거죠.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가 18.8%, 하이닉스가 20.9% 올랐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뭐냐? 그 ETF 구성 종목이 있는데 가장 많이 오른 그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타퍼 플러스 셀렉티브의 그 편입 그 상위 종목이 보니까 엔비디아네 보니까 엔비디아 28.5%, TSMC 18.4%, ASML 17.9%.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거 하면 되겠네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타퍼. 하여튼 이런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가장 많이 담은 엔비디아 주가가 올 들어서 90% 가까이 뛰었어요. 삼성전자 비중은 16.9%고 4위에 해당한답니다. 그래서 이 탑4에 해당하는 이런 종목을 담은 ETF를 하면 그것도 괜찮겠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반도체 ETF가 뭐냐 그랬더니 코덱스 거네. 코덱스 반도체, 그 타이거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를 편입하지 않고 있어. 편입 비중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코덱스 반도체하고 타이거 반도체는 상위 편입 종목으로 하이닉스하고 SK스퀘어, DB 하이텍이 있네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ETF 살 때는 개인별 투자 전략에 따라서 구성 종목을 잘 살펴야 한다는 그런 조언도 있습니다. 투자자가 집중하고 싶은 반도체 섹터가 무엇인지 고려해가지고 그 매수할 ETF를 이제 선별해야 한다는 거겠죠. 국내 양대 반도체 업체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지만은 최근 잇따라 반도체 감산 소식의 전망은 밝아졌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삼성은 23년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9% 줄어들어서 63조예요.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96% 급감해서 6천억 정도 라고 하는데 지난 7일 날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고 역대 최악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을 하향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업황이 바닥을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메모리 업체들의 감산 공조가 잘 작동하게 된다면은 설령 메모리 수요 회복이 더디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은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탈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자금도 대거 유입 중이에요. 보니까 ETF 편입 비중의 절반가량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채워가지고 하여튼 타이거 FM 반도체 탑10이에요. 탑10 ETF가 올해 개인들이 한 196억 정도 사들였다네요. 국내 반도체 관련 ETF 가운데 순매수 2등이에요. 2등. 지난달 말에 보니까 순자산 1000억 돌파했다고 합니다. 타이거 FN 반도체 탑10 ETF. 삼성전자가 없는 상품 역시 투자금이 좀 크게 몰리는 것 같아요. 11월 보니까 코덱스 반도체가 순자산이 3,152억이네. 3천억 돌파했고 올해 들어서 개인 순매수가 226억입니다. 반도체 ETF 중 가장 많고 하여튼 최근에 삼성전자 효과가 빠르게 자금 유입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반도체 감산 조치 지수가고 K칩스법 하여튼 이렇게 그 반도체 산업 관련 정부의 정책 지원과 AI 산업 수요의 확대가 이제 맞물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반등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봬요.